2025년 초 사우디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카이의 비공개 설명의 사진 한 장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떠 있었고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정비와 훈련, 산업협력까지 포함한 구상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런 사진은 계약서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공개도 되는 홍보가 아니라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초르키 빈반다르 사우디 공군사령관이 직접 경남 사천의 카이 생산시설을 찾았습니다. 전투기 사진만 보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KF-21 생산 라인과 항공기 전기체계, 조종사 전기사 훈련시설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우디가 확인한 것은 전투기의 최고 속도가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한 뒤 수십 년간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였습니다. 한때 미국으로부터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대 무기 구매국 가운데 하나에 전투기 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의 진짜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직 22조 원짜리 계약도 올해 하반기 최종 선정도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흐름은 분명하며 선택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전투기 몇 대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중동의 항공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나라가 됩니다. 먼저 블록2 도입과 미래발전형 공동개발을 구분해야 합니다. KF-21 블록1은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전력화되고 블록2는 공대지 무장을 통합한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합니다. 반면 흔히 블록3 또는 KF-21EX라고 불리는 저피탄발전형은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향상 등이 거론되는 장기 구상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이 미래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은 있지만 공개된 확정 계약은 없습니다. 당장 사우디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래 6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늙어가는 토네이도 IBS입니다. 사우디는 1980년대부터 도입한 토네이도를 공격 임무에 운용해왔지만 기체 노후화와 부품 공급 문제 때문에 후계 전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투기는 경락고에 몇 대 있느냐보다 오늘 몇 대를 추격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전투기는 부품 하나를 확보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가동률을 유지하는 비용이 새 전투기 운용기보다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48대 F-35 구매를 요청했고 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도 판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의회 심사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우위 유지 문제가 남아있어 최종 계약과 인도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우디형 F-35가 이스라엘형보다 일부 전자전 무장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F-35가 모든 임무를 맡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F-35는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고가의 스텔스 자산입니다. 반면 영공 초계와 장거리 공배공전, 지상군 지원까지 전부 F-35에 맡기면 비행시간당 비용과 정비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소수의 F-35를 최상위 전력으로 두고 그 아래 더 많은 다목적 전투기를 배치하는 하이로믹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층을 놓고 라팔과 KF-21, F-15 계열 등이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라팔 KF-21, JF-17이 하나의 공식 최종 후보군으로 확정됐다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JF-17은 KF-21과 같은 체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파키스탄 항공복합체가 공개한 JF-17의 최대 속도는 마하 1.6, 무장 탑재량은 3.4톤입니다. 반면 KF-21은 마하 1.8급에 최대 7.7톤을 탑재하며 쌍발 엔진을 사용합니다. 라팔은 마하 1.8, 외부 탑재량 9.5톤으로 무장량과 실전 경험에서 앞섭니다. 그런데 JF-17에는 성능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정치입니다. 로이터는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대파키스탄 자간 약 20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2조 9천억 원을 JF-17 구매와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F-17은 KF-21을 성능으로 꺾는 카드라기보다 기존 채권과 양국 안보 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외교 금융 패키지인 셈입니다. KF-21이 맞서야 할 진짜 경쟁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의 속도나 레이더 탐지 거리만 비교해서는 수주전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군사장비와 서비스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에서 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말 실제 군사비 현지화율은 24.89%였습니다. 아직 목표의 절반 수준이므로 대형 전투기 사업에 생산 가정비, 교육,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가 목표인 국방비 지출 50% 현지화가 곧바로 KF-21 부품의 50%를 사우디에서 생산하라는 확정 조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2조 원이라는
예상 사업비 역시 기체 수량과 무장, 공장, MRO, 훈련 체계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검증할 수 없습니다. 22조 원이 숫자로는 매력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정 계약액이 아니라 패키지 전체를 가정한 추정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사업 규모가 기체 가격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전투기 수출에서 기체는 시작일 뿐입니다. 예비 엔진과 유도 무장, 시뮬레이터, 지상 지원 장비, 전기창, 조종사 교육, 수십 년간의 부품 공급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 기체 구매에 비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사우디 생산 라인과 현지 기술 인력 양성까지 포함되면 사우디가 사는 것은 KF-21이 아니라 하나의 항공산업 생태계가 됩니다. 한국의 강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KF-21 초기 양산형의 국산화율은 약 65%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A사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전자전장비, 체계 통합 기술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42개월 동안 약 1,600회의 비행 시험과 1만 3천여 개 시험 조건을 사고 없이 검증했습니다. 동위의 설계도나 시제기 두 대에 머무는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양산가절 역할을 시작한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산화율 65%를 그대로 사우디에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KF-21의 F414 엔진 원천 기술과 일부 무장 구성품에는 미국과 해외 업체 수출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스 코드와 전자전 인력 자료, 저피탐 설계 기술까지 무리하게 넘기면 한국이 어렵게 확보한 수출 통제권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수주에 성공하고도 핵심 기술과 향후 중동 시장을 잃는다면 22조 원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시해야 할 해법은 50% 기술 이전이 아니라 분야별 현저입니다. 동체 구조물과 배선, 지상 지원 장비, 일반 부품은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하되 A사 레이더 알고리즘과 임무 컴퓨터 소스 코드, 전자전 라이브러리 같은 왕관의 보석은 한국이 관리해야 합니다. 대신 사우디에는 엔진, 기체 정비와 부품창, 조종사 교육센터를 제공해 가동률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 주권과 현지화 사이에 방화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FA-50과 무인기를 묶는 패키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우디가 운용하는 호크 고등훈련기를 FA-50 계열로 교체하면 조종사는 훈련 단계부터 한국식 항전 체계와 운용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이후 KF-21로 전환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감시 정찰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가 더해지면 카이는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조종사 양성부터 공중전 수행까지 연결된 체계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무인기 형식과 공급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패키지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팔은 실전 경험과 완성된 무장 체계에서 강합니다. JF-17은 낮은 가격과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관계가 무기입니다. F-35는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에는 다른 경쟁기가 쉽게 내놓기 어려운 카드가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쌍발 4.5세대 전투기면서도 구매국이 생산과 정비 생태계에 참여할 여지가 크고 앞으로 공배지 능력과 저피탐 성능,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계약이 발표된다고 장담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동의 대형 방산 사업은 정치와 안보 환경에 따라 일정이 수년씩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우디 공군사령관이 사천 생산 라인까지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심 표명보다 무겁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을 막았을 때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레이더를 만들고 1600번 하늘에 올려 성능을 증명했으며 마침내 양산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매국이 한국에 묻고 있습니다. 전투기 몇 대를 팔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사막에도 한국과 같은 전투기 산업을 세워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면 22조 원보다 더 큰 것이 한국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를 구매하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공군과 항공산업을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섰다는 증명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8일 KF-21 사우디 180대 영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 구매를 시도하자 국내외 언론은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이 KF-21 수출을 위해 협상 중인 나라는 사우디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개국이 한국과 KF-21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유럽 국가도 한 곳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 내로 2개의 우선 협상국을 선정한 이후 KF-21의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KF-21 개발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핵심 기술 비화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비화는 카이의 내부에서조차 수년간 쉬쉬해왔던 사항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KF-21 성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와의 긴장감 넘치는 협상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런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해보면 우리가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KF-21 공동개발과 도입 협상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에 숨겨져 있던 국가 간 협상의 비화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사우디는 한때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동의 친미 구도를 굳건히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양국 관계에는 거친 파열음이 울리고 말았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사우디의 F-35 도입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부터 사우디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민감한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자 사우디는 자국 안보마저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 왕실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방식 중 특히 인권 문제와 정치적 억압 논란이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워싱턴의 외교 압박도 서서히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카슈크지 피살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사우디를 함께하기 껄끄러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에 반발하듯 석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 유가를 흔들며 미국의 의도와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양측 사이에 신뢰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고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모색하며 미국 중심의 외교 안보 질서에서 점차 벗어나는 중입니다. 이는 중동 패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사우디를 예전만큼 확고한 우방으로 대하기 어려워졌고 양국이 언제 완전히 틀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의 행보에 한국이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트위터에 깜짝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밀리터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바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KF-21 전투기를 판매 공동개발 형태로 제안했다는 증거였는데요. 사실 사우디가 F-35 구매를 미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이스라엘 등 주변 정세 문제로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미국만 믿고 있다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자신의 대표 카드인 KF-21을 들고 찾아왔으니 사우디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공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후화된 호크 시리즈를 대체해야 하는데 영국 BAE 시스템즈가 새로운 호크 파생형을 제안하고 이탈리아 러나르도가 M346을 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FA-50이나 훈련기 버전인 TA-50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FA-50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성비 끝판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약 중이고 이번에 사우디까지 사로잡을 수 있다면 중동 시장까지 단숨에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우디가 FA-50 계열을 눈여겨보는 이유에는 고등훈련기와 전술입문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T-50에서 TA-50 그리고 FA-50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은 단순히 기체만 바꿔 끼우는 게 아니라 조종사 양성 과정 전반을 확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종사 교육 기간을 크게 줄여 운용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FA-50에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 경전투기 수준을 뛰어넘어 미들급 임무까지 수행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한 것은 덤입니다.
공대공 무장은 물론 공대지 정밀 유도탄까지 장착할 수 있으니 중동 지역처럼 안보 이슈가 시시각각 변하는 곳에서는 가히 만능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KF-21 개발 초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A사 레이더였습니다.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대신 한국형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려면 독자 기술이 필수였는데요. 해외 업체들은 핵심 알고리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국내 방산업체들이 합심해 국내 주도권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국산 레이더 시제품을 확보하며 한국형 전투기의 세계 수출 판로가 더욱 넓어지게 됐는데요. 국산 A사 레이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FA-50에도 탑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 같은 거대 수요처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국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개발비를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미국산 F-35를 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자연히 제3의 대안을 찾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 공유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과 블록 2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데요. 더 진보된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성능이나 무인기 연동 운영 같은 미래전 핵심 기술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우디가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어느 정도 기술 지분이나 생산 라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 이미 공동개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우디 같은 자금력과 시장성을 가진 국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개발 속도와 규모 모두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사우디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느냐입니다. F-35처럼 미국이 철벽 방어를 치는 기술 자산은 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텐데 한국이 스스로 만든 A사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이라면 돈만 충분히 낸다면 협상 여지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만약 KF-21 블록 3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를 살펴보면 F-15CD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토네이도 등이 상당히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유로파이터 트렌치3는 새로 도입했지만 트렌치2 이하 버전은 머지않아 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F-15CD 역시 개량이 시급합니다. 단순 합산해보면 약 최소 100대에서 최대 180대의 교체 수요가 나오는데요. 이 물량 일부만 한국이 가져가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KF-21 40여 대 추가 개발분 80여 대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져도 K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대박 계약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훈련기, 전술 입문기 역할을 맡을 FA-50까지 곁들인다면 최소 80대 이상의 추가 수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미 한국 공군은 T-50으로 기초 훈련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TA-50과 FA-50을 통해 전술 임무 및 경전투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즉, 사우디가 만약 한국식 훈련 체계를 통째로 들여온다면 조종사 육성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전투기를 대량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산 A사 레이더와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조합하면 훈련기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충분한 실전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특유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우디가 KF-21 블록 3 공동 개발과 함께 FA-50 대량 구매를 결심한다면 중동 무기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동 국가들은 그간 미국, 유럽, 러시아 등에서 무기를 다양하게 구매하며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데 최근 F-35 문제로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유럽 역시 가격이나 기술 이전 문제에서 완전히 열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서구식으로 100% 묶여있지 않은 한국이 매력적으로 부상하는 상황입니다. KF-21이 완성도 높은 4.5세대급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후속 블록 3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가능해진다면 중동의 신흥 군사 강국을 자처하는 사우디로서는 적극 검토해볼 만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사우디는 자체 항공우주 산업을 키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니
이번 계획을 발판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국과 윈윈 모델을 만든다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우디가 KF-21과 FA-50을 동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F-35 판매 지연으로 인한 대안 모색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기, 교체와 전투기 교체라는 막대한 사업 규모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차세대 기술 확보에 대한 강한 욕구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에이사 레이더 독자 개발 비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술 자주화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텔스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항전 레이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우디처럼 자금이 풍부하지만 해외 방산업체와 협상을 할 때마다 문턱에 부딪혔던 국가들이 한국에 눈독을 들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전까지는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사우디와의 협상 분위기가 실제로 달아오른다면 이는 단순 수출을 넘어 K방산의 대도약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KF-21 블록3 시점에 사우디 자본을 유치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노하우까지 쌓아 올린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 방산이 글로벌 메이저로 우뚝 설 날도 머지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